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네. 오영경님이 갖고 오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원도 원주에 사는 평범한 새아이의 엄마고요. 그 12월 19일 이후로 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자료를 너무 자료는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렇게 좀 사진만 몇 장 모아서 캡처를 좀 떠봤습니다. 12월 19일 날 우리 전 국민들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 18대 대선 대통령 선거에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인증샷도 날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요. 여기 인터넷에 나온 이 사진을 보면은 이 투표함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이 김병만 씨가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여기 스티커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제 투표함이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는 했어요. 이걸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열심히 투표에 참여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이요. 근데 투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황당한 사진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기 경북 안동에서 이렇게 4장짜리 이게 무슨 릴레이 티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했는데 개표할 때 이렇게 접혀 있는 4장의 표가 발견이 된다는 게 너무 놀랍고 황당했고요. 거기에 여기 보면은 새누리당 그 경북 안동 개표장에 새누리당 현직 의원인 김강림 의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뭐라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계속 지표 개표 현황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의원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개표 장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좀 황당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다음 장이요. 네, 자료가 많아서 빨리빨리 그냥 보려고 그래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것만 해도 많거든요. 잠시만요. 다음 장. 이게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선관위 개표 매뉴얼도 나와 있어요. 2월 5일날 이제 목회자분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그 매뉴얼인데 투표지를 갖다가 분류기에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참관인들이 2번, 3번 수작업에 의해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터넷에 그 참관인들이 증언한 거를 보면은 이런 거를 본 적도 없고, 이런 매뉴얼을 교육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개표 장소에서 이렇게 2번, 3번 확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또 너무 황당한 사진, 이 사진인데, 투표함이 여기 쓰레기통으로 쓰이고 있었던 사진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원래는 그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나 이런 개표에 나왔던 모든 자료는 원래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었다는데, 지금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어떻게 규칙을 바꿨는지, 대선 그 개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개표 요구가 없으면, 재검표 요구가 없으면, 한 달 이후에 폐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뭐, 바꿔놨어도 우리는 뭐 어차피 그 소송 다 제기해 놨으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이 사진은 굉장히 황당했어요.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했는데 그 투표함이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나와서 쓰일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도대체 투표지나 투표함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너무 놀랍고 황당한 그런 사진이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올렸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다 나온 자료고요. 예, 그 저기 다음에 이병도 씨 사진에 그 자막에 글씨가 써 있는데 혹시 그 글씨 내용 좀 읽으실 수 있나요? 네, 안병도 씨가 이게 이제 동영상 자료인데 캡처 뜬 건데요. 각 후보에게 분류된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자료가 바로 방송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선거법에는 수개표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분류기에서 분류한 다음에 그 자료가 바로 전산실로 보내진다. 그런 말을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개표기로 바로바로 이렇게 자료가 나가고 그걸로 이렇게 투표 처리, 개표 처리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다 인정을 하고 진실을 말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수개표는 알겠습니다. 없었던 거죠. 지금 왼쪽 예, 사진은 저기 위에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두 개가 실제로 쓰레기통이고 그 옆에 네, 밑에 있는 게 이제 투표함이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개표 넘어가도 후에 바로 될까요?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인터넷에서 난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고향인가 사시는 분인 선관위 직원인데, 왜 문경 선관위에 가서 이렇게 자살을 하셨는지, 그거는 정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사가 안 나왔어요. 이런 의문점만 나오고,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서 자살을 했는지, 그것도 선관위 주차장에서 왜 자살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많이 남은 상태로 기사만 나오고 끝난 자료거든요.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네, 저기에 자살을 했는데요. 자살한 지 네, 하루 만에 다 화장을 해서 다 그 일종의 증거인멸이랄까? 지금 그런 네. 상태로 끝난 상황입니다. 자살을 그것도 하면 보통은 유가족이 음, 부검이나 이런 걸 요청하든가 아니면 경찰이 부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바로 다음 날 다 화장을 해서 다 일을 끝냈다는 좀 그런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 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니까 한영수님이랑 그다음에 7천 명이 넘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대법원에 1월 4일, 1월 16일 이렇게 서류를 냈어요. 그러니까 18대 대선이 너무 이제 문제가 많고 불법 선거니까 이거는 다시 재검표하고 이건 선거 무효다. 이렇게 법에 맞춰서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서명해갖고 법에 맞춰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대법원에 고영한 대법관님한테 배당돼 있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거법은 형법이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상, 그러니까 제대로 수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 사실이 증거만 있으면 이거는 절차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이렇게 제소가 돼 있는데도 아직 대법원에서 대답이 없어요. 판결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 지금 많이, 시간이 예, 없으니까 죄송하긴 한데 네, 조금 네, 빨리빨리 짧게 할게요.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다음 장 넘어가도 네, 될까요? 네, 우리 네, 오현경님이 말씀을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좋기는 하는데, 네, 많은 얘기들이 우리 많이 기다리니까 조금만 간단히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장. 네, 사진만 볼게요. 너무 또 황당한 인터넷에서 나온 사진인데 12월 10일 날 그 일베 저장소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2월 19일 날 5.16 정신을 계승해서 51.6%로 과반 득표하면서 승리한다. 이런 그 글이 나와 캡처 떠놓은 게 있어요. 네,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국정원하고 구갈단이랑 이런 일베 저장소 이런 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여기 또 보면은 그 일베 직원이 적은 건데 어머님 뭐 기뻐하십시오. 제가 국정원 드디어 정규직으로 뭐 입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장난인지 진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이런 구갈단이나 일베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이 네, 네, 평범한 사람 알겠습니다. 입장에서. 네, 네, 또 다음 장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그 투표한 날 바로 출구조사에서는 YTN이나 삼성, 그 다음에 CIA, BBS인가? BBC라고 적었네? 어쨌든 그런 우수한 그런 뭐라 그럴까, 정보력이 있는 기관에서 한 것들은 전부 다 2번 우세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YTN은, 다 이렇게 오류율이 7.2%가 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개표쇼를 딱 하는데 화면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딱 나온 게 1위가 개표 부정이었고 2위가 부정선거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앵커가 저 황당해하는 모습, 그러니까 투표한 당일부터 벌써 이상한 조짐이 벌써 다 보여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저 때 앵커가 굉장히 당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어가 저게 실시간 검색어로 딱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네. 다음. 네, 다음.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상의 그 허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방송 3사, MBC, KBS, SBS는 중앙선관위에서 주는 자료를 생방송을 했다 이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굉장히 선관위 자료랑 시간대별 안 받는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면은 화면에 그 실제로는 밑에 화면을 보면은 2번이 51.6%로 나와 있는데 또 위에는 52.8%로 박근혜 유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안 맞는 거예요. 화면 내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계속 방송을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의혹이 굉장히 크죠. 예, 또 다음 장. 지금 이 사진은요, 문재인 51% 밑에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입니다. 네. 오영경 씨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 나왔던 동영상 자료를 캡처한 건데 이게 뭐 2번표가 전부 다 1번으로 막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동영상 자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요. 다음 장. 이것도 넘어갈까요? 아니, 이건 잠깐만요.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1월 17일 날 그 진선비 의원이 이렇게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려는 했었는데, 그 세명대의 이경목 교수님이 전자개표기의 그 프로그램 조작이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연을 하려고 그랬더니 누군가 끌어내 막 이래갖고 끌어내다가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네. 결국 그래서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전산 전문 그 교수님이 저렇게 내동댕이 쳐서 이렇게 허리뼈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고까지만 해도 됩니다. 네, 그까지만 하고요. 네. 이것도 인터넷에서 캡처한 자료인데 이게 로지스틱 함수죠. 그 유명한. 무슨 함수 구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득표율을 갖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호주 거는 우두두들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국 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 개표를 했다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거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네, 다음 장면. 그래서 중앙선관위 18일자 공문에 보면은 개표가 이게 의심이 되면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들 입으로 그런 공문까지 내보낸 게 있었어요. 예, 다음 이거 장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2월 18일 중앙선관위 공문이고요. 중앙선관위로부터 나온 공문이고 수개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런 내용이 밑에 부분에 빨간 줄에 거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 다음 장. 끝난 건가요? 예, 사진을 여기까지밖에 캡처를 못했는데 이거는 네, 오영경님. 지금 네. 오영경님께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네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전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조노님께서 저도 굉장히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인근 도시 캐리에서 살고 있는 좌노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MB 정권이 나라 살림을 죄 그렇게 말아먹듯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짐승들한테나 적용될 그런 약육강식, 논리에 세뇌될 대로 세뇌된, 그래서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순수한 감각마저 통째로 허벌나게 밥 말아먹은 그런 나라들 중에서 제일로 쪽팔린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노님, 잠깐 왜냐면은요. 죄송한데요. 일부러 그 눈은 가리고 출연하시는 건가요? 제가 마이크 가까이 가서 그런가 봅니다. 아, 예, 됐습니다. 지금, 아니, 턱만 나오길래 무슨 뮤직비디오 찍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예.
제가 그러니까 저희 유권소에서 이제 지난 1월 달에 성명서들을 쭉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카고 미 중소부에도 이렇게 이제 유권소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쭉 깔렸는데요. 지난주에요. 미 중소부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성명서를 그렇게 배포한 이후에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 미 중서부 안보 협의회라고 하는 보수단체가 허철 총영사를 초청해서 미 중서부 지역 종북 세력 척결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국내외 종북 세력 척결은 인주 250만을 대표하여 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회장 유진철 씨한테 전화를 드렸죠. 회장 그래서 유진철 씨요. 진짜 철자. 네. 사실 미주 한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기보다는요. 각 지역에 있는 한인의 전 현직 회장단들이 주축이 된 그런 모임인데 전직 회장 이미 끝난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뭐가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250만 공포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죠. 아니 도대체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가 다르냐. 나도 미국에서 보니까 눈 가리고 입 막고 입 다물게 하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매 마찬가지인데 종북 척결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다물게 하는 남한이 종북인 것 같다. 남한 정부가. 유진철 선생님은 종북이 뭔 줄이나 아시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고 현 정권을 전복하려는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성명서를 발표한 그 목적이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미주 한인 총연합회는 종북 세력 척결을 제일 목표로 둘 거래요. 앞으로요. 그리고 각종 거짓 선전으로 미주 동포 사회를 분열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종북 세력들을 절대적으로 앞으로 방관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종북 세력들이 한인 동포 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거죠. 저것들이 무슨 권리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민주 시민들하고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당신네들은 박근혜 후보가 대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통합은 무슨 놈의 통합? 나와 다르다고 판단만 되어지면은 이제 앞으로 무시하고 욕하고 침뱉고 내치고 부시고 짓밟고 죽일 건데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이라서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 앞으로 조한호 씨하고 좀 많이 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한 말씀을 더 덧붙이면은,
저희 조은호님께서는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십니다. 사실은 미주 지역에서 제가 전화가 와서 먼저 진행하시죠. 네, 그러면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제 재밌는 시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출발하고 올 때,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글 제목이,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김효소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끄신 것 같네요. 네. 예, 제니퍼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치킨 프랜차이즈 모집. 근데 아직 브랜드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명, 브랜드. 1번 닭구네, 2번 닭구네, 3번 닭꿈네, 4번 닭굽네, 5번 닭끄네, 불끄네 할 때 닭끄네죠. 6번 닭그네, 그네 타다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이제 댓글이 무려 60개가 달렸습니다. 첫 번째 의견이 뭐가 나왔냐면 닭치기 어떻습니까? 닭치기. 닭을 이제 발로 찬다는 뜻이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제가 6가지로 했는데 여기에서 찍지는 않고 자기들이 의견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 명칭이 뭐냐면 모래닭. 그 다음에 2마리 시키면 쥐튀김을 서비스로. 나 이런 발언 해도 되나? 이게 잡혀갈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저는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서정훈님. 네. 잡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잘릴 것 같습니다. 재미없나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썰렁해서 웃습니다. 박근혜 관련된 걸로 가장 재밌었던 건요. 네. 바꾼다는, 체인지한다는 뜻의 바꾸네가 제일 재밌었어요. 닭구네요. 예. 예. 전 둘 다 재미없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이름이 뭐가 있냐면 불통에 구운 닭. 괜찮지 않나요? 조금 들어볼 만한데요. 네. 저는 지금 린다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린다님 참 재밌으시거든요. 우리 이제 린다님 들어오실 빨리. 준비가 됐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린다님이 입장하시겠습니다. 제니퍼님의 네, 안녕하세요. 간접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리세요, 오늘은요? 예, 오늘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잘 됐네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니퍼님이 대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오빠가, 얼마 전에 선거 바로 시작되기 전에, 대장암 3기가 발병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월요일날 선거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첫 번째 키모테라피를 하고, 진짜, 키모테라피, 주변에 암, 환자 있으신 분들이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 하고 나면 다 구토를 하고 밥을 못 먹어서 진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빠가 진짜 처음 하는 재외선거 대통령 투표를 하겠다고 꼭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하고 한 1시간 거리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 집까지 가서 오빠를 모시고 LA 영사관까지 가서 투표를 하고 또 오빠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어요.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40시간 버스 타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만에 투표소가 없는 홍콩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보통 5-6시간은 보통 운전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3시간, 4시간 운전하는 건 진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신 대통령 뽑는 거 3시간 운전해서 가는 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뿌듯하게 우리 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행사한 이 한 표가 제대로 진짜 한국으로 가서 제대로 이렇게 대표가 돼서 우리가 뽑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근데 이게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 투표 끝나기 전부터 있었죠. 이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윤정훈 목사가 이끄는 시발단 사건이라든지 사실 저는 미국에 어렸을 때 와가지고 로지스틱 함수 아까 말씀하시고 오영정님도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어려운 말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의혹이 많다는 건 알지만 제가 딱 그냥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국정원이 이게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부정 그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그 부정 선거 활동을 한 거가 다 증거가 있고 경찰에서도 조사가 다 나오고 증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부정 선거인데 어떻게 언론에서 기사 한 줄 하나 안 써지고 특히 또 야당 민주당에서는 그 제일 야당인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신지 저는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제가 뭐 미국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저도 마음은 항상 조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진짜 목이 메이는데 솔직히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오빠가 그 행사한 한 표, 저는 그 한 표 꼭 찾고 싶고요. 제대로 그 행사 됐는지 수개표 해야지 되고, 그리고 국정원도 다 조사가 다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명서 내면서 보니까 뭐 미국에서 중앙일보에서도 광고도 안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기사 한 줄 내주는 데 없고요.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유권자와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에 지금 가입을 해서 진짜 저희 오빠가 그 생명 진짜 힘들 때 그 암투병을 하면서 가서 행사한 한 표 그 찾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니퍼님, 홍덕진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덕진님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우, 목소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뵈니까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서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DJ 홍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자는 우리 선거가 이미 패배했고, 선거 결과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한테. 또 어떤 이는 우리 후보 진영이, 모자라서, 진 것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 선거가 결과가 나면은, 원래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준비가 덜 됐고 유권자의 선택이 이랬으니까 그랬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졌어도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2년 한국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랑 지난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의혹과 너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해보고 납득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해가지고 정책을 위반하고 입법화해서 실현한 정치인을 선출하고 또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 민주주의의 꽃이 온전하게 피지 못하고요. 져버린 아주 비극적인 안타까운 상황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선거 그런 거 개표 방식들 그리고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 같아요. 아까도 오영경님인가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잘 프리젠테이션 된 걸 봤잖아요. 선거가 이미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고요. 선거관리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나 정부가 정부 주도하에 어떤 개입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받고 있는 정도면은 좀 문제가 많은 거고요.
뭐 당선자 발표 등, 뭐 개표 과정 등 모든 면에서 부실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 구조적으로 개입되지 않았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밝히거나 경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있을 어떤 선거에서도 이 부정선거라는 거 하는 걸, 왜곡된 선거라고 하는 걸, 이걸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그를 통해서 정책을,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입안자를 뽑아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해서라도 어떤 그 의혹을 해결해야 되고 해소해야 되고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공정하지 못한 게 왜곡되게 했던 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밝혀내서 시정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자를 규명해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민주주의가 대중의 삶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 어떤 정치 방식이고 제도라고 한다면은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상호소통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것이 구현되게 요청하고 있다 한다면은 지금 그 정치인들은 그리고 정부는 이걸 분명히 그거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요지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소송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고 성명서 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시스템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지켜내고 유권자의 그 권리를 지켜내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 많게는 뭐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도 있어요. 1,4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잠잠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분노해서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해내고 우리가 용납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명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조직돼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나갈 때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우리 역사를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홍덕진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로필 사진을 다른 걸로 좀 바꾸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엽기적이라는 느낌마저 약간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 여기 스튜디오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잠깐 한번 모셔볼게요. 자, 들어오세요. 네. 또 뒤로 오셔, 앞으로 오시지. 자, 앞으로 그냥 지나오세요. 자, 앉으세요. 자, 먼저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국정원 여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뭐 하다 오신 분이세요? 댓글 달다 왔습니다. 댓글 달기 좀 힘드시진 않았나요? 아이디 굉장히 많이 갖고서만 하신 것 같은데. 예, 밤새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쁜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제 댓글 달래.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앞으로 그냥 지나가세요. 네.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죠. 서정우님 아주 대박입니다. 네, 저분도 제 팬으로 오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좀 해달라고. 재밌을 것 같아서. 자, 다음 분은 김효소님 준비되셨나요? 다음 분. 김효소님. 저는 오늘 각본이 없어서요. 제가 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하는 걸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니퍼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 저희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경진님 지금
늦깎이 대학생 모습으로 계시는 경진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경진님 저 처음 뵙는 거니까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서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들리세요? 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예, 예. 저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착하게 살고 싶은 이경지라고 하고요. 제가 좀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이명박근혜 이 무리 때문에 착하게 살고 싶은 이 아줌마가 맨날 욕을 하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 진짜 멀리서 봤을 때 우리나라 진짜로 이렇게 민주화 잘 되고 가고 또 IMF도 힘들지만 잘 극복하고 진짜로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잘 살게 해주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인간이 이렇게 진짜 대사기꾼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로 이렇게 조금씩 열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도 이 국민 사기꾼한테 이렇게 다 사기당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이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선거 지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이 하던 린다 언니가 이 유권소라는 데를 넣어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만 봤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확신이 더 이렇게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처음에 재작년에 서울시장 했었을 때도 이것들이 오만 이 지랄을 다 떨었잖아요. 이 선관위 디도스에다가 이 투표하면 갑자기 바꾸고 또 부재자 투표하면서 이 나궁원 이 몰표가 나오고 그렇게 지랄을 떨어도 이것들이 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생각엔 이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 법 바꾸고 수재표 안 하고 또 이 컴퓨터 조작까지 마지막까지 이것들이 건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짓거리는 다 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예. 시원합니다. 중간 박수. 그래서 저기요, 저희 린다님하고 한번 배틀을 붙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린다님한테는 안 돼요. 목소리 너무 커. 중간에 막지 근데 마시고요. 이 국민들은 그렇지만 이 언론이 막혀 있으니까 또 이 신자유주의 이것 때문에 이 이명박이 확실하게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들은 이거를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제일 처음에 투표 캠페인 할 때처럼 1+10 이렇게 알리는 거, 이 알리는 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개표 안 한 거가 분명히 헌법에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국정원 이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이건 진짜 무효다. 그다음에 시발단 그다음에 그 윤정훈 그 사람. 근데 뭐 하여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건데 왜 이 민주당이나 뭐 진보 농객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그냥 뭐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깝깝한 거예요. 뭐 저 진짜 조국 교수님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조국 교수님도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조국 교수님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이거 진짜 이렇게 사기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총각 행세해가지고 애도 있고 전초도 있고 다 했는데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까지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잘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한 걸 생각하거든요. 이 결혼을 했으면은 당연히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니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문 앞에서 수개표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이 추운데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거 이렇게 여기서만 바라봐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한국에 있으면 희망버스도 타고 싶고, 광화문에도 가고 싶고, 강정마을에도 가고 싶고, 막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계 어디나 있든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부정선거는 이렇게 묻히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때문에 이 친일파 청산 못했잖아요. 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절대로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끝으로 참 만나뵈서 반갑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옛날에 우리 그 외할머니가 콩나물을 이제 항상 기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되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보고 콩나물을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그냥 콩이고 물은 그냥 이렇게 흘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 이 콩나물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이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아니 이거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게 진짜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탁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트윗 하나 하는 거,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카톡 하는 거, 밖에 나가서 촛불 하나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콩나물이 물이 그냥 콩나물을 지나가 버리지만 콩나물이 크는 것처럼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님이 다 모여가지고 이 나쁜 저 인간들을 이렇게 확 뒤집어 버렸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화이팅! 좋았습니다. 지금 성함이 지금 성이 서씨죠? 아니에요, 저 경기님. 아니 지금 이씨예요, 이씨. 이씨예요? 근데 왜 아이디는 서로 돼 있죠? 남편 아, 남편이요? 남편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서씨입니다. 예. 예, 그리고 광화문 현장이나 이런 집회 현장에 같이 참가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광화문 현장을 한번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완전히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집회 때, 집회에 계신 분들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를 수 있게 제가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집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감정이 아주 지금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분은 아까 제니퍼님 누구라고 하셨죠? 이하로님. 아, 맞다. 이하로님. 예, 이하로님 화면이 어떤 건가요? 이하로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가끔 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쪽에 어떤 민주화 운동이나 뛰어든 이제 박총철 열사의 죽음부터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미국 와서 그냥 돈 벌러 와서 돈이나 벌고 이하로님 살려고. 잠시만요. 1초만. 김효소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막어, 제니퍼님은. 아닌데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다가 이제 박종철 기사를 보고는 필라델피아에서도 규탄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가갖고 완전히 똥구멍 빨고 있는 이제 김경재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서 여기서 했을 때 거기를 가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후로 한 2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왜 미국 와서 먹고 살지 왜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갖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거 같아요. 짝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짝사랑. 밖에 나와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조국에 관한 조국을 바라보는 끊임없는 짝사랑.
무엇을 바라보지도 않는 끊임없는 짝사랑이라는 생각을 해요.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 조국이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역사를 갖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뉴욕 총영사관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참고로 뉴욕 총영사관에서, 필라델피아 뉴욕 총영사관까지 가려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반에 2시간이 걸리는데, 톨비가 한 30불, 25불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갈 경우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에는 한의회 장본을 살살 꼬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코치버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뉴욕 총영사관에 내려서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정말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제가 가서 충격적인 광경들을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뉴욕 UN 대표부 앞에 도착을 했어요. UN 대표부 1층 리셉션 홀에 투표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한국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맨하탄에. 근데, 끊임없이, 이쪽, 블락에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끊임없이 한국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셨어요. 30대, 20대, 40대. 제가 50대에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오는데 저는 미국에서 25년을 살면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가지 한국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UN 대표부 앞에 가서 데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참가를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한국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줄을 지어오는 광경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제 1시간 반가량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1시간 반 동안에, 약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게 맞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비밀리에, 출구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문재인 쪽을 찍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여기 유화가 뭐고, 또 미국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자기의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자기가 더 꿈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가서 투표를 하러 그렇게 오느냐. 딱 한 가지죠. 조국에 대한 짝사랑이에요. 이 짝사랑으로 왔던 거죠. 조국이 제대로 될 거예요. 하고 싶어서. 조국이 제대로 간 길로 하고 싶어서. 또 다른 친일파들의 횡행하고 민족의 자존심이 서지 않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왔던 거죠. 저는 유권서 운동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유권서에다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미주 한인사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3년도에 여기에 사탕수수 하와이 농장에 도착해서 이분들이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만은, 일제에 침탈이 되고 난 다음부터 자기들 봉급이 그때 당시에 67전이었습니다. 일당이 67센트였는데, 그분들이 자기 봉급에,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독립선거금으로 내놨습니다. 물론 이승만이가 가운데서 삥 쳐먹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쓰면은 교회에서 인두세를 걷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나오는 그 지역에 사는 하인들한테 인두세를 걷어서 그 돈으로 독립선금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미주 한인사회는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반독재 투쟁이라 이런 전통을 이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조용했을 때 좀 더 한국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주 동포들, 해외 동포들이 좀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대신해서 내주고 외쳤던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치 그 종이, 저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종이 바깥에서 종을 타종을 합니다. 근데 그 타종을 하게 되면 그 바깥에서 때리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종이 울립니다. 저희는 미주에 있는 우리 유권소를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밖에서 그 종을 때릴 겁니다.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종을 계속 때릴 거고요. 저희들이 때리면 그 종이 울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조국의 역사가 바로 서고, 바로 서서 내 자식들한테도 자랑스럽게 내 조국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 유권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방송을 들으시는 국내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저희들이 바깥에서 타종을 하면 울려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행동이 이번에 그릇된 이 부정개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순서는요, 어제 사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니퍼님하고 굉장히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또 할 수밖에 없고. 어제 자꾸 뭔가를 하는데 좀 자꾸 이상한 게 감지가 됐었는데, 좀,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좀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니퍼님이 잠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마무리 발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라고요? 그거는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 제가 한 2, 3분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사실 조금 몸이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서정우 님도 오늘 방송하시는데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다른 주권방송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갑자기 안 되고 꺼지고, 또 이메일이 갑자기 보는데 푹 꺼져버리고, 또 스카이프를 하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없이 꺼져서 제가 다시 하니까는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내 거를 가지고 비밀번호 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메일이 해킹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MB 정권이나 박근혜 후보가, 저는 아직 당선인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런 치사한 행동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저같이 미국에서 아무 힘도 없는 주부인데, 주부가 정말 정상이 아닌 세상에서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상식 밖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세상, 나라가 정상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하는데도 야당도 침묵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고, 지식인들은 그를 비껴가고, 국민들은 거의 다 패배주의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다 끝난 선거를 놓고 왜 아직 미련 못 버리고, 이제 그만해라. 모난 돌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한테 그럽니다. 부정선거라는 거죠. 의혹이 아니라 부정선거다.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저 주위의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정선거 다 하는데 그거 몰라서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다. 다친다. 몸 조심해라. 이런 말을 듣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국정원이 개입을 했네 안 했네, 뭐 저희가 해킹을 당했네, 국정원이 저희를 도청을 했네 안 했네라는 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의심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사회 자체가, 그게 벌써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아고라에 유명하신 우리 농객님이시죠. CJ 강님 계십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분이신데요. CJ 강님 나와주셨거든요. CJ 강님에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CJK라는 사람이고요.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현재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저는 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70년, 8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의 소리가 필요할 때마다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조국이 되도록 행동하는 양심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판단과 수많은 네티즌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신뢰합니다. 현재 모든 주요 언론 매체들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이라는 곳들도 우리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오늘 저 똑똑하다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왜 이번 선거가 명확한 부정선거인가 하는 증거를 내어놓겠습니다.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다는 소리를 무식한 줄 모르고 짓거리는 사람들은 똑똑히 듣기를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민초들과 재외동포들이 주장하는 소리가 음모론이 아니라 완벽한 증거에 기반한 목소리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인들은 제가 내어놓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인하고 제대로 부정선거를 기사화해 주길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돈을 내고 광고를 해서 알리도록 합니까? 바로 언론인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진실을 말하라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남몰라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 수많은 증거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그루터기 추억님의 로지스틱 함수 곡선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대선 후보의 득표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개표를 함에 따라 똑같은 비율로 득표가 되어 도표로 표시하면 쌍둥이 곡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실제 그 시간에 개표된 숫자와는 상관없이 51.6대 48로 매 30분당의 득표수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가 나온 당시엔 선관의 1분 단위의 득표수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네티즌들 가운데 어떤 분이 SBS 방송국에서 개표한 것을 녹화하였다가 매 1분당 발표한 것을 도표로 만들어준 것을 저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니 위에 51.6대 48의 비율은 30분 단위가 아니라 10분, 5분, 심지어 2분, 1분 단위에서도 대부분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대로 개표한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증거가 없다는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사실 골치 아픈 도표는 들여다보아도 알 수 없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남성분들과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 가운데 도표를 보면서 확인하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쉽고도 쉬운 이야기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선거를 하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일 전교생이 3,000명이 투표한 결과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각자 51대 48로
득표가 나왔다면 그것은 박빙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표를 3시간 동안 한다면 1분간 평균 17표, 17표를 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박빙이기 때문에 그 17표 가운데 매 1분당 기호 1이 더 많은 득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기호 2번이 더 많은 득표를 하는 상황도 생겨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학생회장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칠판에다 5개 단위의 줄을 긋거나 발을 정자를 쓰면서 개표 상황을 기록해 간다고 떠올려 보십시다. 일단 기호 1이 51대 48로 이겼으니 개표를 시작하여 첫 1분 동안에 기호 1이 매분 9표를 얻고 기호 2는 매분 8표를 얻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1분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1분 동안은 달리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어떤 경우엔 기호 1이 10표를 얻고 기호 2는 7표를 넣다가 다시 그 다음 1분 동안엔 기호 1이 7표, 기호 2가 10표 이렇게 자꾸 뒤바뀌면서 득표수가 쌓여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호 1번 9표, 기호 2번 8표, 그 다음 1분 동안도 그렇고 그 다음 1분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3시간 내내 쭉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위의 상황에서 3,000표를 만배로 올려 3천만 표로 계산하면 바로 이번 대선의 투표권을 행사한 숫자와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개표 시간은 더 걸렸지만 일단 3시간 만에 끝났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와 달리 경상도, 전라도 등 지방색이 있어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 그 지지도가 확연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개표된 득표수가 크게 반영되어 발표된 저녁 7시 45분엔 박근혜 후보의 표가 20만 표, 문재인 후보의 표는 14만 표로 나올 수 있으며 다시 2분 후인 7시 47분에는 호남의 득표가 크게 반영되어 문재인 후보의 표가 19만 표, 박근혜 후보의 표가 15만 표로도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분당의 득표수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것이 쌓여가면서 51.6대 48의 득표로 결과가 나왔다면 부정선거의 의혹은 조금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개표는 위에서 예를 든 대로 매 2분 동안도 두 후보의 득표수를 그렇게 최종 득표율에 맞춰서 프로그램만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 단 2분 동안 아니면 단 5분 동안도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 전체 득표수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의 득표수가 박근혜 후보를 앞선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조작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의 개표 초반에 기호 1번과 2번의 차이가 처음부터 벌어지도록 개표한 것은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생각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를 포함하여 부재자 투표를 먼저 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는 문재인 후보가 크게 앞섰으며 그 숫자는 100만을 넘는데 이것은 전체 3천만 표의 3.3%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개표 초반 30분 정도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처음부터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으며 처음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쭉 매 2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똑같은 득표율로 기호 1번이 더 많은 득표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제가 하는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젠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SBS 발표를 녹화해 놓은 어떤 네티즌이 그것을 도표로 옮긴 내용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정선거라는 확정을 가진 데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정선거를 저지른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현 정권은 박근혜 당선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면 과연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범행 현장에 피 묻은 칼과 지문을 남긴 것보다도 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아닐 경우의 확률은 1조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를 30번 연달아 당첨되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개표는 알려져 있듯이 이미 전자개표기로 아주 빠르게 개표한 것이고 수개표를 거의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수개표를 하여 재검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00장의 기호 1번의 표에 두세 장의 기호 2번의 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개표를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 작성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 착석은요, 사실, 부정선거 초반부터 쭉 생각해왔던 거라서,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쓰지 않고 말을 하면은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 읽느라고 이렇게 좀 현실감이 없이, 이렇게 현장감이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좀 짧게 할게요. 또 하나 뭐냐면은 사실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있다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 발표가 되고 방송에서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행된 그 후의 내용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단위 시간당 득표수가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득표수를 개표가 종료되는 새벽까지 쭉 계산을 해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누적 투표수는 끝까지 문재인 후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걸 거꾸로 새벽부터 시작을 하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역산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박근혜 후보 쪽으로 역전이 되죠. 이게 아주 이상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프로그램 한 대로 돌려가지고 그게 박근혜 후보한테 이렇게 좀 많이 표가 간 거를 다시 이렇게 조금 맞춰보려고 12시 자정 이후에는 그걸 조금 조절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권투 선수가 둘이서 권투를 하는데 한 명이 처음에는 신나게 얻어 터진 거죠. 근데 나중에 역전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얻어맞으니까 우리 편 지는구나 하고 관중석에 다 빠져나간 거죠. 제 표현이 좀 맞나요? 관중석이 빠져나간 다음에 알고 봤더니 역전인데 다 이제 넘어간 거죠. 이미 상황 종료.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전은 안 됐지만, 네. 어쨌든 시작 거꾸로 돌리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42분,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랑 약속한 게 2시까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18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고 혹시 제니퍼님 광고하실 거 없으신가요?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이 유권소라는 게 사실 페이스북에서 저희들이 같은 대선을 마치고 의혹을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가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죠. 이번에 신문 광고를 위해서 저희가 모금 운동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고라나 트윗을 통해서 저희가 모금 운동을 했는데 만 하루 만에 다 모금액을 채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태리, 영국, 홍콩,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사실은
한국에 한 5개 나라가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미국 그러면은 그냥 미국 하나로 보시는데요. 미국은 사실 저희가 아까 여러분들 다 모여 계시지만은 CJ 강님이나 뭐 홍덕진님이나 뭐 메릴랜드나 이런 여러분들 린다님이니 저하고는 비행기로 5시간이에요. 차로는 4박 5일이 걸립니다. 제가 린다님한테 만약에 가려면.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유건소라는 이 페이스북 안에 저희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의욕이 있으면 밝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사건 하나 가지고도 매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국민의 반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슬프고 기가 막히고 내 표가 도둑 맞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밝히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유건소가 모인 이유는 바로 저희가 그겁니다. 아까 이하로님 말씀하셨듯이 타종이 밖에서 종이쳐서 내부에 우리 국내가 울려 퍼지도록 저희가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떠들지만 진정한 독립운동은 이승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우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뭐 하도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프레이저 보고서 보시면 다 알겠지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프레이저 보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은 독립운동 자금을 가지고 자기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이 갑자기 안 나올 영어도 잘 그렇게 못하면서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가 유권소 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과 저희들이 끝까지 싸우려고 이 모임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당이 하지 않은 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야당, 그 저희 유권소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명서를 제5차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성명서 내용은 금요일 날 일간지에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 유권소 운동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유권소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신문 보시면 아시겠고요. 또 아고라나 트윗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린다님, 경진님, 우리 오영경님 나와 계십니다. 전부 다 가정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린다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10kg가 빠졌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제가 15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그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 더 힘들었냐면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 답답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5년을 견딘 것 같습니다. 낙검수 방송을 들으면서 위로했고요. 낙검수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뭉치면 되는구나. 쫄지 않으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저희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표가 대선을 앞두고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 전화해봐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다 문재인 표였습니다. 50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표 다 어디로 갔는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그 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표 찾아야 된다, 정말.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손끝이 떨리고 손에 관절이 왔습니다. 어깨가 저리고요. 국정원요 농담이 아니라 하루에 밥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생업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나고 성명서가 나가면요 저한테 전화가 쏟아지는데요.
다들 울어요. 우십니다. 성명서 보고 울었다고 우십니다. 너무 답답한 게 자기 혼자만 이런 마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혼자만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니었다고. 유권서 찾아오셔서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뭉쳤습니다. 뭉쳐서 작은 목소리가 더 큰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저희 뭉쳤고요. 방송도 할 거고요. 아까도 제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무섭습니다. 국정원. 제가 길을 나가다가 밤중에 길을 나가다가 혹시 테러 당하지 않을까 겁납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저희가 무슨 죄졌습니까? 옳은 거 옳다, 틀린 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저희가 왜 무슨 죄인입니까? 어째서 저희가 스스로 무서워해야 되고 스스로 두려워해야 됩니까? 화이팅, 화이팅! 뭉칩시다. 뭉쳐서 한 분이라도 더 뭉치시고요. 그 힘이 더 강해져서 야당이 하지 못한 일, 민주당이 하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 우리가 내자고요. 우리가 방송에서 내고 비록 몇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경진이 말씀했듯이 콩나물이 물이 줘도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그것들이 자라나고 또 여러분들의 우리 힘이 커져서 언젠가는 큰 함성이 돼서 저희가 분명히 진실을 밝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번 민족을 울리십니다. 자, 존호님. 네. 안 들리시나? 잠깐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도 그렇죠. 시카고에서, 이제, 투표들 하시라고,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대선에 투표들 하시고, 그리고 영주권자들이나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한국 대선에 투표하시라고, 가가오, 비즈니스 찾아다니고, 서명서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투표를 시켰죠. 그렇게 투표를 시켜놨는데, 그분들 표가 다 도둑 맞았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정말, 이 새누리의 어린이는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하기 좋은 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새누리의 어린이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못 들은 채, 두 눈 질끈 감아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독재하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이 좋은 나라에 살아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늘. 끝!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존호님한테 발언을 부탁드린 게 저도 감사합니다, 모두들. 울지 말자고요. 울지 말고요. 저희 울지 말고요. 말라고 뭐 예. 어떡해. 언니가 제일 울면은 알겠어요. 울면은 제가 언제 제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강하게 나갑시다. 제가 오늘 좀 기운이 없어서 사실은 안 울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기운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울려야 돼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을 가진 경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더 이게 절박하고 힘든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민주항쟁에서 투쟁하셨던 분들은 이게 언제 풀릴 건가 될 것인가 하면서 절박함으로 운동했지만 이제 우리는 있던 자유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심정이 더 절박하고 힘든 것 같은 게 지금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빨리 온전한 민주주의 절차와 정신이 구현되는 정말 좋은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요즘은.
네,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신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저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 빨갱이 아닙니다. 종북 아니고요. 이북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 붙었는지는 모두 알지만 다 중북 아니에요. 네, 종북 아닙니다. 멀쩡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요. 저희 애국가 좋아하고요. 태극기 정말 태극기 바라만 봐도 저희 눈물 울컥합니다. 네.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미주총연합인지 어딘지 무슨 이상한 단체 250만이라고 성명서인가 뭔가 종이 쪼가리 하나 내고 오바마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참 우습습니다. 왜 오바마한테 저희. 보내요? 네, 정말 우습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성명서를 내니까요. 저희를 종북이라고 몰고 싶어서 그런 성명서를 낸 거 저희 참 우습습니다. 저희 분명히 태극기 보면 울컥하는